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바이브의 이하영 작가의 더 바이브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하영 작가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이번에 발매된 그 책보다 훨씬 이전인 2022년에 발행된 책입니다. 출판은 미다스 북스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현재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현재는 인지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도 이미 과거의 이미지입니다. 하늘의 별은 이미 소멸했습니다. 생각은 무의식의 영감을 받아 펼쳐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심층 무의식에 각인된 꿈에 대한 정의, 꿈에 대한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꿈에 대한 고정관념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 껍질을 깨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관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체유의법, 요몽한 포영, 삶은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 작가님이 전에 썼던 책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행된 책보다 조금 더 시크릿 같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늘 꿈꾸고 지금의 꿈의 가정임을 알고 그 꿈 안에서 인생을 즐길 것. 제 책상에 붙어져 있는 문구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이 곧 경험될 이미지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한 가정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느낌은 두 가지밖에 없죠.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입니다. 굿 바이브 혹은 배드 바이브입니다. 그 느낌은 나에게 전달되어 다양한 감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긍정의 감정, 부정의 감정 또는 알 수 없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기쁘고 즐겁고 환호하고 행복합니다. 반면 슬프고 화나고 무섭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바이브는 우리 감정의 출발선입니다. 느낌이 구체화될 때 감정이 됩니다. 그 아이는 매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세상은 매 순간이 의미고 매일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매 순간이 의미인데 의미를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상이 무의미하고 삶의 가치를 잃은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 살고 있다. 자신의 꿈에 의미를 담고 미래의 목표에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보다 저기의 나를, 현재보다 미래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습이라 상정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지 않는다. 나는 내일을 살고 싶다. 오늘을 살지 않은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요새 느끼는 감정인데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미래에 정말 어떤 미래의 모습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미래에 매달리고 그 미래의 모습에 상상을 해서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미래에 매달리다 보면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초라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자신이 보이나요?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답답한 모습이 보이나요? 완벽과는 전혀 다른 나에게 의심이 생기시나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합니다. 돈도 인격체입니다. 돈도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돈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흐름의 본질이 바이브입니다. 부자가 지닌 바이브는 우리뿐 아니라 돈도 움직이게 합니다. 부의 바이브가 그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 여유로운
바이브가 나의 세상에 전달되면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부자로 바라보고 세상은 나를 부자로 인식합니다. 그들의 관념에 저 사람은 부자야 라는 규정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이 그들의 바탕의 알미 되며 그들이 무의식의 고정관념으로 각인됩니다. 세상은 나와 나 아닌 모든 사람의 관념이 연동하여 만든 공간입니다. 나의 바이브가 나를 부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전달된 나의 바이브는 그들의 세상에서도 나를 부자로 만듭니다. 나의 세상에서도 부자고 그들의 세상에서도 부자입니다. 나의 세상과 그들의 세상의 교집합에는 부자인 나의 삶이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풍요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느낌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 느낌이 참 별로인 사람이 있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합니다. 바이브가 좋으면 우리는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바이브를 지니고 부자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다가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부를 부르기도 전에 바이브가 풍요를 당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떤 느낌을 지니고 있나요? 부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나요? 부를 긍정하고 부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풍요의 바이브를 지니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돈을 정말로 끌어당기려면 일단 뭐부터 지녀야 된다? 풍요의 바이브, 어떤 내면과 외면에서 풍요를 그런 감정,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감정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같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남에게 전달한 감사의 단어는 동시에 우리 귀에도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의 단어는 나의 내면에 전달되고 좋은 영감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할 때 그 단어와 그 바이브를 가장 많이 인지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도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새. 자, 아침에 일어나 세안을 하고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10번 말해보세요. 거울에 비친 얼굴에 자신의 미소를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긍정의 느낌을 전달받을 겁니다. 그 바이브를 간직한 채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하루의 끝은 즐거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얼굴에 미소가 깃들어 있고 여러분 행복과 따뜻함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이시죠. 자, 부의 인식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합니다. 부와 세상과 여러분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연결성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풍요로워집니다. 그 연결의 창의성이 나의 부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충만해집니다. 내가 아이와 하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이의 삶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자아의 나를, 내면의 나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눈이 아닌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일상이 여행으로 바뀌는 순간 세상은 추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삶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아이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먹이 속에는 낚싯바늘이 들어있다. 우리는 먹이를 무는 순간이죠. 낚시바늘을 동시에 물게 된다. 낚시바늘을 발라내고 먹이만을 삼킬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적합한 곳이 아니다. 낚싯바늘을 물면 어떻게 되는가? 입천장이 개어서 끌려가게 된다. 이 끌려감의 비극성을 또한 알고 그 비극과 더불어 근면해야 하는 것이 사내의 길이다. 돈과 밥의 지엄함을 알라. 그것을 알면 사내의 삶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영원한 미성년자다. 이 글이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작가가 이 내용이 좋아서 정말 밥벌이에 대한 글을 적나라하게 아주 표현한 글이다 해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김훈 작가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그 필력을 볼 때면 항상 감탄을 하면서 읽습니다. 삶을 허용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삶의 갈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보다 내일의 저 모습이 좋습니다. 내일의 저 모습보다는 미래의 그 모습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기보다는 저기보다는 거기가 좋습니다. 그쵸? 이게 정말 욕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말 같아요. 언제나 여기보다는 저기보다는 거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보다는 미국, 이런 식으로 좋은 곳에 살면 좋다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아, 이게 불안이구나. 나는 지금 불안의 감정과 동일시되어 있구나. 완벽하게 불안을 허용해보세요. 나에게 펼쳐지는 생각, 감정, 느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어느 순간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다른 생각, 감정, 느낌이 채워집니다. 아희의 자리는 늘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런 불완전한 나를 허용하고 거기에서 펼쳐지는 생각, 감정, 느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굳이 그냥 받아들여라. 내가 못난 부분이 있으면 못난 부분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직업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만족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부족하고 결핍된 나의 모습이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모습의 온전한 과정이다.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만큼 지금의 모습도 완전하다. 지금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불행도 공존하고 있다. 불행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불행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불행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불행이 없다면 행복도 없다. 행복은 불행의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을 거부한다. 불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나의 삶이 행복으로만 점철되기 바란다. 그래서 불행을 없애려고 한다. 행복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 말도 정말 와닿았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행복을 갈구하지만 불행을 통해서 행복감이 증폭이 될 수 있는 거고, 항상 사람이 행복하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행복은 느끼는 거지 찾으면 찾을수록 없어지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것을 갈망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게 행복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행을 느껴봐야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를 느끼지, 이거는 불행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동일시된 감정에 머물러 보세요. 온전히 그 감정에 젖어 보세요. 인생의 루저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온전히 그 느낌과 하나가 되어 보세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모습과 하나가 된 나의 이미지를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 루저의 온전한 느낌 속에 놀랄 만큼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은은한 지복감도 나타납니다. 아이의 자리는 늘 비어지고 또 다른 감정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참 쉽진 않죠. 말은 좋은데 루저 같은 모습을 받아들여라. 온전히 머물러 봐라. 그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 말은 조금 저에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로 살길 원합니다. 원하는 삶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나를 허용하지 않기에 미래의 나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미래도 다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지금의 결과에서 펼쳐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과정, 결과를 모두 허용할 때 결과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저는 신기한 게 작가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셨는데 이런 뭔가 조금 마음 공부나 철학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면서도 성공하신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위의 구절은 제가 많은 구절, 좋은 구절도 있었는데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고 오히려 미래에 성공한 내 모습만을 향하고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요새 한창 뜨고 있는 토스에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저는 능력만 되면 토스에 가면은 얼마나 일은 힘들겠지만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결핍만을 초래하고 인생에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행복감을 쫓을 수 없는 어떤 무한 굴레 같은 그런 지속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부족하고 서툴지만 이 모습을 허용하는 모습에서 또 미래는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행동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모습도 변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면서 또 이러한 과정을 즐기면 또 미래가 또 괜찮게 변하지 않을까. 미래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에 10억, 100억 부자가 된들 그 인생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 책은 이하영 원장의 이야기보다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크릿에 버금가는 얘기로 가득 구성되어 있으니까 독자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그 책은 이제 본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으셔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읽기도 쉬웠는데 이 책은 조금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어서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다른 자기계발서처럼 부와 성공만을 무조건적으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책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는 또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책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 오면은 책 읽기 참 좋은 시간이죠. 적적하고 풍경 바라보면서 한번 좋아하시는 책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